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예, 비가 아주 적적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저도 사실 뭐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노력하기보다는 저는 이미 그게 그냥 몸에 밴 행동들이라 사실 그게 항상 마냥 좋지만은 않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그게 웃으면서 할 소리냐, 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세상에는 뭐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뭐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사실을 아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게 되게 당연히 사연이 있겠죠.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웃으면서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징징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계속 툭하면 뭐 힘들다, 어렵다, 뭐가 이래서 저렇다, 난 이래서 못하겠다, 뭐 저러겠다, 막 이래서 죽겠다, 살겠다, 막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게, 제가 싫어하는 게, 저도 안 그러고 사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뭐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도 그걸로 시작해서 네 애비가 어떻고, 저희 아버지 집안부터 해서 외가까지 해서 그냥 뭐 외할머니까지 그냥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다 욕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를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그거를 듣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나쁜 건 꼭 배우잖아요. 저도 누군가 편한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있는 거죠. 조곤조곤 기가 빨리게. 저도 그러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제가 또 힘들다는 말은, 근데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는 조곤조곤 하는데, 힘들 때, 아플 때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아플 때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뭐 아동학대를 되게 많이 당하고 살았다. 아동학대만 당한 거면은 솔직히 뭐 힘들다 아프다 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훈련을 받은 게, 제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이구 석훈은 왜 아파, 여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쳤어, 이게 아니고 네가 왜 아파야 해, 네가 왜 다쳐야 해. 그리고 제가 뭐가 어렵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항상 이런 식인 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어딘가에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너 새끼야 내가 조심히 다니랬지 누가 넘어지라 그랬어. 뭐 상처를 돌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더 혼나요. 아니 뭐 그냥 혼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만 있으면 차라리 낫지.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뭐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막 애들하고 싸우다가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맞은 것보다 한 100배는 엄마한테 더 맞아야 해요. 저는 그게 한이 맺히다 보니까 아무리 아파도 절대 아프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나한테 몰려오거든. 그렇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커가지고는 아프다는 말을 진짜 안 해요. 초등학교 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나중에 결국엔 목사님도 하셨고 그러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 생활 다 때려치고 진짜 교회 활동에만 열심히 하셨었죠. 그런데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거의 1년 365일 중에 최소 180일 이상은 다니셨던 것 같아. 그런데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이제 전날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서 놀다가 발이 접질러서 삔 것도 아니고 삔 것보다 더 아파. 띵띵 붓는 거 있잖아요. 발목이 띵띵 붓는 거.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걷기가 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항상 다니시니까 저를 깨우신 거죠. 근데 어머니한테 이 아픈 거를 들키지 않아야 하니까,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제가 어머니보다
어머니 그 알람소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 어머니가 하실 동안에 제가 훨씬 빨리 한 200m 정도를 제가 먼저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200m까지는 아닌가 보다. 어릴 때라서 길게 보였던 거지. 한 100m? 그렇게 걸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석훈아!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한 거죠. 왜? 나는 어머니한테 다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먼저 출발해서 교회 가려고 했는데 왜 부를까? 그런데 그 아픈 발을 이끌고 동네가 다 떠나가게 그 새벽에 그때가 한 5시쯤 됐을까 말까 그 시간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석훈아 그런데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픈 발을 이끌고 다시 돌아갔더니 가슴이 찢어지는 게 저희 어머니가 꿀물을 타놨다고 그래도 자식 새끼라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가주는 게 고마우니까 그날따라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닌 하필이면 내가 다쳤던 그날따라 내가 다친 것도 모르시니까 꿀물을 타가지고 이거 마시고 가라. 그때 제가 진짜 그 꿀물을 마시는데 제가 절룩절룩 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물을 딱히 꿀물이 땡겼겠어요? 교회 가는 동안에 어머니한테 계속 잔소리를. 제가 진짜 뭐 맞은 걸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사내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손찌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냥 참으셨어요. 다 말로도 거의 안 하셨고. 근데 이제 술을 드시면 약주를 하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해두시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했던 거를 전부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면은 그때서부터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 그냥 초긴장선. 제 동생은 집에도 없었어요. 집에도 없었고 저만 그냥 생으로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 뭐 잔소리를 듣든 벌을 쓰고 있든 뭘 하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꼴을 보기 싫으시니까 더 안 들어오죠. 그러니 인생이 악순환의 반복이야. 그러고 저희 어머니 그러고 뭐 새벽 다 돼서 주무시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거진 도시락을 절반 이상을 거의 안 싸갔어요. 저는 진짜 그 학교 수돗물로 점심을 채운 날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렇게 지냈어서 저는 사람들이 아플 때 막 엄살 떨고 그러는 것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꼴 보기도 싫었지만 한심스럽고 그런 게 저는 그게 받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지나기 전까지 되게 왕따고 이지매 당했고 사람들한테 막 되게 비호감이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게 제가 친구들을 다 그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철을 뜯더니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저는 뭐가 필요해도 어머니한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준비물을 사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문방구에서 뭘 사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돈 없다 난리를 치고 돈 달라 그러면은 그거에 또 잔소리를 왕창 들어야 하니까 저는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았어요. 학교에 가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준비물 때문에 혼나고 매를 맞는 게 훨씬 저한테는 편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사니까 나중 돼서도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습관 자체가 그냥 다 참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겠죠. 예. 항상 술을 마셨고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복받치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잘해줄 것 같다 싶으면은 술 마시고 힘들었던 얘기 쫙 여기 하잖아요. 이 사람 듣고 이게 뭔 소리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자기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거짓말 같기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니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술을 마시면서 되게 저 혼자만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술을 마시면 감정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한이 맺혀 있으니까 이걸 응어리진 걸 풀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맨정신으로 풀어야 하는데 술 마시면 항상 그러니까는 저는 자체적으로는 계속 술을 마셔야만 제가 스스로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내가 힘든 거를 위로받을 수 있고 이 세상 누구도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내 심정 알 수 없고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술을 마셔서 다 내 친구는 술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 제가 술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직전까지 영상에만 해도 제가 끊을 때는 뭐 이래서 이런 이유로 끊었다 하지만은 그건 긍정적인 걸 생각한 거고 술을 끊으려고 맘먹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게 그러면 나는 이 술을 끊는다는 자체가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뭐 고독 외로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이게 살아갈 수가 있나?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술을 끊으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고찰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제 고민들과 그런 응어리진 가슴에 진 한을 풀어내지를 않으면 다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힘들었던 과거는 두고두고 영원히 안 잊혀져요. 두고두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두고두고 생각난다고. 그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거를 근데 정답은 없는데 술을 끊지 않으면 근데 죽잖아. 좀비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걸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속 괴로워만 했고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걸 찾아야지 내가 상황만 탓을 해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탓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끊는 내내 인생에 대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느라고 고통의 나날들이었죠. 아니 잘못한 게 끝도 없어. 이거 이 정도면은 잘못한 거 다 반성했나 싶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언니는가 또 상상도 못했던 잘못들이 또 생각나고 지금도 까먹었던 것 중에 잘못한 게 생각나요. 이러면은 또 그때마다 이걸 또 내 탓으로 들리기엔 또 이것도 내가 또 정신적으로 마시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제가 뭔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제가 환상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제가 찾아간 거예요.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가 다독여준 거죠. 석훈아 괜찮아. 넌 나중에 반드시 이 아픔을 통해서 넌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제 어린 시절의 저를 달래준 거죠. 아무도 저에게 너 힘들게 살았구나 고생했구나 말해줄 사람 없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를 달래주고 나니 그때서야 별거 없구나. 지나간 힘든 과거라는 것들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그걸 곱씹는 자체가 정말 아무 소용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되게 그 전까지는 진짜 오히려 사춘기 때보다도 더 못한 정신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되게 쑥쑥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당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던 그 사람들 우리 알코올 중독 친구들의 이야기도 이제 다 들어주면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저는 이제 당시에 원래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와 같이 함께 이겨내보자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사람들 상태를 봤을 때 제가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느꼈으니까,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품어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주니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애나 어른이나 힘들면 다 나만 찾아와. 우와!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제 딴에는 저보다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고, 저보다 아픈 고통, 그리고 저보다 더 처절한 인생 살았던 분들 정말 세상엔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라 뭐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십수억 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내가 제일 서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거를 버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정말 힘든 게 산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다 놓지를 못하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버렸냐면, 버리려고 이렇게 딱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거였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성장함을 느꼈을 때, 내가 전에 이렇게 징징댔던 것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전부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전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스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스펙적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술 끊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갑자기 막 학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그러다 보니까는 대신에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나 되게 스스로가 건방진 건 원래 알았지만,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였지만 되게 소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속 좁고 생각도 짧고 진짜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는 또 그걸 알고 나니까 또 서러워. 나 되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면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다시 지나간 세월 다시 이렇게 뭐 돌이킬 수 있나?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좀 더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겠다, 생각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쉽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좀 오늘 비도 오고 이래저래 또 계획한 걸 다 못하고 또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쉬는 것도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건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이제 과거 일들과 내가 또 근래 좀 많이 바쁘게 지냈던 것들과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 어차피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힘든 걸로만 따지면 앞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고 더 짊어져야 할 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 결국 제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싫어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난 달라져야지 선택했는데, 그럼 나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기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에 관한 경각심, 그리고 인생에 관한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답답함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저의 채널을 찾아오시는데, 결국에는 근데 술을 이겨내는 것들도, 술은 기본적으로 안 마시고 가는 와중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결국엔 계속 겪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도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보면서, 제가 해왔던 겪어왔던 게 다 정답도 아니고, 누구도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그럼 나는 내 정신적인 문제에 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제 먹방 영상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한동안 아마 먹방은 그냥 먹는 것만 찍는 건 아마 한동안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여튼 어느 정도 채널이 단계에 진입하면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하지 말래요. 그냥 그렇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을 딱 보내시면서 좀 만약에 이제 답답한, 그러니까 한 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때, 거기서 가장 포인트를,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관점을 뭔가 너무 국소적으로 내가 가진 시야로만 바라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곡해서 내가 해석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생각의 틀도 커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답답함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예, 비가 아직도 주룩주룩 이쁘게 내립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감성에 젖으셔서 분위기 확 다운돼가지고 또 갈망이 딱 끌어오르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 잘 붙들어 매시고, 예, 이번 주말 잘 이겨내시고 보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